이번 영상은 레깅스 만들기 봉제 영상이에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 시간을 좀 짧게 올리려고 빨리 감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생략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레깅스를 만들 때는 신축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하잖아요. 신축성이 좋은 원단이나 얇은 원단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날라리 실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실하고는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고무줄은 아니지만 텐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요 날라리 실을 밑실로 사용하시면 좋으세요. 그리고 또 신축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블루팁 바늘을 사용하시면 좋은 점이 어떤 거냐면요. 신축성 좋은 원단을 이용해서 봉제를 하실 때 땀이 중간중간에 박히지 않고 뛰어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블루팁을 사용하시면 그런 걸 조금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잘 박히는 것 같아서 저는 신축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할 때는 이 블루팁 바늘을 사용을 해요. 저는 11호 사용해서 오늘 만들 거고요. 이제 다리 부분 봉제를 먼저 시작할게요. 겉 표시를 해놨잖아요. 겉과 겉끼리 마주 보게 다리 옆선 밑단에 시침을 하나 해주시고요. 앞삿과 뒷삿이 만나는 부분에 시침을 해주세요. 시침을 해서 내려놓은 다음 중간 부분에 시침을 하고 거기에서 또 2등분 되는 부분 이렇게 시침을 해주시고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먼저 박아 볼게요. 저는 노루발 간격으로. 자, 혹시 노루발 간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자, 노루발과 원단이 만나게끔 원래 보통은 1cm 간격으로 하시거든요. 노루발 간격. 봉제를 하실 때 바늘을 꽂은 다음 시침을 먼저 빼주시고 처음과 끝은 되받기를 꼭 잊지 않고 해주세요. 보시면 밑실을 날라리 실로 해주시면 이렇게 땀이 중간에 뜨는 거 없이, 그리고 블루팁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뜨는 땀이 없이 이렇게 잘 박혀요. 반대쪽도 해주세요. 이렇게 양쪽 안선을 다 박아 주셨으면 오버록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올이 풀리지 않는 원단을 오늘 사용해서 오버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올이 풀리는 원단을 사용하신 분들은 오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뒤집어서 나머지 한쪽 다리에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요 가랑이 부분, 요 미디 부분을 저처럼 오버록 안 하신 분들은 가름솔 해주시고요. 가름솔은 이렇게 시접을 양쪽으로 해서 가름솔이고요. 만약에 오버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시접은 왼쪽으로, 다른 시접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엇갈리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기 시접량이 많지 않아야 바늘이 부러지거나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름솔을 해서요. 중심 부분에 이렇게 가름솔을 해서 중심 부분에 이렇게 시침을 해주고, 자, 끝과 끝에 시침을 해서 바지 가랑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박을게요. 바지 가랑이 부분. 이번에도 저는 노루발 간격으로 할게요. 시침 빼주시고, 바늘을 내린 다음 시침을 빼주시고, 처음과 끝은 되바퀴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가랑이 부분을 이렇게 박아 주셨으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오버록을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도 올이 풀리지 않는 원단이어서 오버록을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오버록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던 바지를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서 이제 허리단을 달 건데요. 앞 중심점과 뒷 중심점을 이렇게 잡아서 바닥에 내려놔 주세요. 아까 재단하고 남은 원단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 주세요. 시보리 만들 때처럼 반으로 접어서 직선이 되게 자른 다음, 지금 허리 양만큼 표시하고 그대로 잘라주세요. 저는 지금 얇은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잘랐는데요. 만약에 두꺼운 원단을 사용하신 분들, 신축성이 있는데 두꺼운 원단을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게 이렇게 벌려서 요만큼 잘라주시면 좋으세요. 왜냐하면 두꺼운 원단이 허리에 양이 많이 들어가면 아이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길이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맞댔을 때 늘어날 양까지만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요 폭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사용하실 고무줄 고정폭을 재주세요. 저는 오늘 2.5cm 고무줄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폭은 시보리처럼 반으로 접을 거기 때문에 2.5 더하기 2.5
거기에 여유 1cm, 그 다음에 양쪽 시접 2cm 하면 8cm. 저는 8cm로 자르겠습니다. 꼭 8cm 표시해 주시고 선을 그어서 잘라주세요. 그 다음 허리 밴드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허리 밴드 계산하는 방법은 아까 아예 허리 둘레 나누기 75에서 80. 조금 쫀쫀한 걸 좋아하면 75, 여유 있는 걸 좋아하면 80. 저희 아이는 너무 쪼이는 걸 싫어해서 저는 80%. 허리 둘레 곱하기 80%. 그래서 저는 46이거든요. 46에 접혀서 박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여유를 5cm 가량 주세요. 우리 아이 허리 둘레에서 80%를 계산했더니 46이다 하시는 분들은 고무줄을 5cm 더해서 51cm로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고무줄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 여유 때문에 더하기 5를 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고무줄을 X자로 박아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고무줄 여기 맞닿는 부분 X자로 박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다 아시는 분들, 그리고 그 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로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과 끝 대박기 하는 거는요, 처음에는 대박기 해주시고요, 끝까지 직선으로 내려와서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박을 거예요. 그리고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다시 직선, 또 다시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대각선, 마지막에 대박기. 이렇게 X자로 박아서 준비해 주시고, 아까 전에 허리단 만들려고 잘라 놓았던 원단을 요 부분, 겉과 겉길이 마주된 요 부분을 박아주세요. 저는 이번에도 노루발 간격으로 박을게요. 제가 노루발 간격으로 오늘 박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오버록을 오늘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접량이 너무 많으면 아이가 입었을 때 불편할 것 같아서 시접량을 최소화하려고 노루발 간격으로 박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노루발 간격으로, 처음과 끝은 되박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허리단을 박아서 준비를 해주시고, 고무줄을 연결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허리단 박았던 이 시접을 가름솔에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시보리 만드는 방법이에요. 맨투맨 시보리 만들 때도 이렇게 가름솔에서 반으로 접거든요. 이렇게 접어서 요 안에 고무줄을 넣은 다음
쭉 박아주세요. 고무줄이 아마 고무줄이 씹히진 않을 거예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노루발 간격이나 1cm 간격보다 좀 적어야지 완성했을 때 그 선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3mm, 4mm 그 정도 해서 쭉 박아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해주셨으면 고무줄 양이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서 양을 고르게 정리를 해주세요. 고르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 아까 전에 다리 부분, 엉덩이 부분 해놨잖아요. 여기에 연결된 부분, 이 부분이 뒤로 가게, 뒷중심선과 만나게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 가름솔. 만약에 오버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접 양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뒤쪽 시접을 이렇게 꺾어 주시고 시접 양이 이렇게 만나자게 어슷하게 중심에서 좀 옆쪽으로 옮겨 주세요. 근데 저는 가름솔을 해도 돼서 중심점에 맞춰서 가름솔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 시침핀을 꽂고 이 상태에서 2등분한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2등분한 반대쪽 중심을 앞쪽 뒷중심에 했던 것처럼 앞쪽에 맞춰서 가름솔을 해서 시침을 꽂을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시침을 4등분 해서 꽂으면 양이 균일하게 잘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앞중심 뒷중심 만나게 잡고 2등분한 여기를 옆쪽에서 2등분한 부분 2등분하는 부분에 맞대고 시침을 할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시침을 4등분해서 꽂은 다음 노루발이나 1cm로 시접 1cm로 박아주세요. 그리고 오버록을 하시는 분들은 오버록까지. 그리고 미싱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실을 좀 뒤쪽으로 여유롭게 해주시고요. 자, 저는 노루발 간격으로 나갈게요. 아까 전에 좀 두께가 있는 원단 같은 경우에
허리단을 조금 양을 적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4등분 하셨을 때 아마 허리단이 본판보다 조금 여유가 없어요. 그럴 때는 당기면서 길이를 갖게 해서 박으시는데, 이게 맨투맨 시보리를 달 때 하는 방법하고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길이를 갖게 당긴 다음에 박으세요. 여기서 박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안에 있는 고무줄이 이 시접 부분에 걸려서 씹히지 않게. 근데 아마 여유를 아까 전에 1cm를 잘 주셨다면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박으셨을 때 고무줄이 씹히진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노루발이나 1cm 간격으로 박아서 오버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버록까지 해주시고요. 이제 밑단 부분을 할 텐데요. 그냥 레깅스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록을 해서 접어서 원하시는 대로 1cm라던가 아니면은 2cm라던가 원하시는 만큼 박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이전 영상에서 재단을 하실 때 그 양까지 아마 계산해서 재단을 하셨잖아요. 2cm를 접어서 박으셔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레깅스 패턴을 이용해서 실내복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래에 시보리를 달 거예요. 내 아이 다리 길이가 70cm였어도 시보리를 다는 이유는요, 실내복은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겉옷을 입었을 때 또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복처럼 입을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시보리를 달 텐데요. 시보리를 달 때는 5cm나 7cm 정도로 달아요. 3cm는 조금 너무 여유가 없고요. 5cm나 7cm 정도로 달면 올해에도 편하게 입고 내년에도 사실 입을 수 있는 실내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5cm, 오늘 5cm를 달을게요. 5cm를 다는데요. 허리단을 할 때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허리단을 달 때는 이 바지 요 양만큼 했잖아요. 근데 밑단 시보리를 달 때는 맨투맨에서 목이나 팔목 그리고 허리 부분에 시보리 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길이가 만약에 이 둘레죠. 옆에 접혀 있으니까요. 이 길이가 만약에 10cm다 하면 75%. 좀 저는 더 편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놓고요. 반을 접고 이 반 접은 거에 또 반. 이만큼이 75%인 거거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반을 접었으면은 50%잖아요. 이 양이. 여기에서 이 반에서 반만큼을 빼면 요만큼이 7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고 75%가 되는 부분까지 자를 거예요. 그 다음 한 장 더 겹쳐놓고 자르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른 다음 저는 5cm 시보리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반이 접히니까 10cm에 시접 양까지 해서 12cm.
1cm가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고, 자른 다음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박아주세요. 노루발 간격이나 1cm 간격으로 이 부분을 양쪽으로 박아주신 다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박아 주셨으면 아까 전에 허리단 할 때 가름솔로 반 접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반을 접어 주세요. 반을 접어 주시고, 반을 접어서 바지 안쪽에 넣는데요. 오버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접량이 많아져서 두꺼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접을 뒤쪽으로 꺾어서 어슷하게, 시접이 어슷하게 만나게 넣어주세요. 저는 시접을 가름소를 할 수 있어서 가운데다가 할게요. 이 상태에서 시침을 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시보리, 이거는 다리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시고, 얘를 여기에 만나게 이렇게 해서 시침을 하나 더 꽂아주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당겨서 박으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서. 그러면은 요 시보리 부분이 쫀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박아주세요. 반대쪽 다리도 시보리 부분을 안쪽에 넣어서 2등분 되게 시침을 꽂아주시고, 당겨서 노루발이나 1cm 간격으로 박아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에 위에 라운드 티만 있으면 실내복이 되겠죠. 라운드 티도 아랫부분, 허리 부분에 시보리를 달아주시면, 소매와 아랫부분에 시보리를 달아주시면 이렇게 레깅스 패턴으로 만든 하의하고 같이 입으시면 돼요. 레깅스 패턴으로 만들기 봉제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